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인입니다.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는 그쳤습니다. 정강욱 목사님께서 집회하려고 지금 무대를 한참 또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매주마다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 집회 안 하는 날이 올까? 제가 볼 때 그날은 통일이 되고 난 뒤에도 적색,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돼야 저는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념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 전쟁도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이념에 물이 들면은 헤어나기 힘듭니다. 특히 그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공기와 같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특별합니다. 특정한 계층에게 마약 같은 독약 같은 뽕 같은 환상을 주기 때문에 그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전 세계 노동자들이야 단결하라. 뭐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뭐 자유다 해갖고 마치 노동자들이 단결에 투쟁하면 세상이 급변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자극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그런 날이 올 모양이다 하고 막 단결해서 막 싸웠습니다. 100년 넘게 싸웠는데 변화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이제 갑 중에 갑이 돼서 귀족이 됐습니다. 귀족. 연봉 억대 이상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이럴 것은 쇠사슬이요. 뭐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쇠사슬을 몸에 두르고 있는 노동자도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고 매일 밤만 되면 술 마시고 노동 투쟁해갖고 파업하면 뒷돈 받아서 저기 한국의 술집에 못 가면 저 외국 가서 술집에 술 마시고 하던 인간들이 노동운동을 하던 지도부였습니다. 그건 이미 90년대 현대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파업 딱 하면 경찰력 투입하고 제도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넣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차를 3개 납품해야 되고 시간도 빌리고 뒷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 돈 딱 거머쥐고 어떻게 합니까? 부어라 마시라 흥청흥청.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하니까 외국 나가보자. 외국 나가서 막 흥청망청. 그 기록 다 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했던 진실의 역사도 있고 바로 그런 어두운 더러운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의 역사보다 어두운 거짓의 역사, 더러운 역사가 더 많았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노동운동이 민주노총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거짓된 자들이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제 위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매일 파업하고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짜 위기가 와서 밥그릇이 빼앗겨지고 내가 다니는 공장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고 아픔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인간들이 이게 잘못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각 건설 현장, 농촌 어디든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건설 현장에는 이미 한국인들은 고령화가 되어갖고 전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불법 노동자들, 불법 체류해 있는 외국인들이 대다수. 일단 하루에 20몇만 원씩. 그 나라 가면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월급이 한국에 오면 하루 월급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청와대 개방하고 난데 개방 특수가 엄청나게 나왔다. 경복궁은 1년에 입장객이 한 100만 된다는데 청와대는 개방 후 5개월 정도에서 100만 원을 넘어 쓰고 200만 원을 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청와대 개방해서 국민들은 기쁜데 청와대 개방해서 청와대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기쁜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안타깝다. 지금 저기 용산도 대통령실 이전에 가고 용산의 그 대통령실 주변에 식당들이 대박나고 있습니다. 정신도 앉을 데가 없어요. 식당들. 용산에 있는 그 상인들도 지금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청와대 떠난 청와대에 있는 주변 상인들도 초대박입니다. 대박. 정작 그 모든 대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소박을 맡고 있어요. 소박을.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제가 보니까 언론사들도 짓고 있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공중전 언론을 빼앗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자들이 기사를 옳게 쓰고 있지 않다.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기자들이 정치인 꼬봉들이 돼갖고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언론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이 자신들이 글을 쓰고 해서 신문 부수를 팔아서 신문의 광고 수익으로 신문사를 유지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랍니다. 결손은 수없이 나는데 그 결손금들을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으로부터 그 결손금을 받고 있다. 계속 그 언론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대기업들이 그 언론사들의 결손금을 메워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MBC가 저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 8시 뉴스 15 광고를 삼성 갤럭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악한 자가 활동할 수 있게끔 자금을 대는 자들은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전자 가서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해상, MBC가 8시 뉴스를 놓고 제가 어제 모니터를 쭉 해봤습니다. 광고 시간에 무려 10분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고가 MBC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동, 나비엔부터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건 윤리, 도덕, 상도의도 없는 인간들이 여기다가 MBC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연대에서 MBC 조작방송 퇴출, 광고 중단 했더니 지금 거의 17만 명 서명을 했어요. 17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파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10만이 넘어서 20만까지 가고 하는 이런 것은 자유연대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연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을 가동해서 완전한 시민단체처럼 움직이는 것은 저는 자유연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연대 회원으로 월 10,000원씩 내는 회원으로 자유연대에 가입을 해 주십시오. 떠났던 분들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하면은 자유연대는 공산연대 집단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 나와서 첫 싸웠던 적이 누구냐?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정교조와 싸워가고 다 이겼습니다. 정교조 법외노조 MB정부 때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외노조 선포하게 만들어서 법외노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교조는 완전한 법외노조였고 지금 정교조가 다시 부활한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판결로 부활했을 뿐입니다. 어제 저는 그 정교조와 싸웠던 학부모 단체 이경자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투병하다가 하여튼 천국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갔으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분은 빠꾸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오직 전진. 그래서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은 치열했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정교조 많은 학교를 찾아다녔고 매주 토요일이면은 인사동 가서 정교조 추방 서명을 받았고 토론회 KBS, MBC, 어디 EBS 토론회 갈 때마다 다 해서 정교조를 개박살 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불꽃처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경자 대표 이제 발인을 합니다. 발인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추모식을 날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아주 친한 분이 우리가 시민운동 하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사람 보내지 말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서 일단 가칭 자유보훈재단, 이 자유운동을 해서 싸우다가 가신 분들에게 국가가 이거 보훈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보훈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유보훈재단. 일단 명칭은. 그분이 출연금을 내시겠다. 그 이사장 하시고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결의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가시는 분들에게는 대한민국 애국시민장 해갖고 시민사회 전체가 모여서 그런 분들을 기억도 하고 기념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어제 대통령 조화도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조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시는 길이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뜨겁고 강렬하게 불꽃이 아니라 햇불, 용광로처럼 살다 갔습니다. 족적이 강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누구도 나와서 그렇게 열정을 하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지금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촛불 행동, 어제 그저께만 해도 그 2,000명, 이제 21일 날 목표로 21일 날 제가 볼 때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 15일 날은 이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 그리고 22일 날은 또 깨어있는 시민연대 우리 이민구 대표가 그 촛불의 막불 집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둘 뭔가 체계화된 대응 전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래도 미국 대사관의 전선은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으로 많이 나오셔서 집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엔 애국 강목사님 그리고 5.19 변함없이 일요일 밤을 지키고 월요일 아침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씨 아저와 5.19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